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기업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 또 한국 식품 산업의 현재를 만든 그 열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대상그룹 창업주 임대홍 회장 이야기입니다. 네, 그 전쟁 직후 정말 폐허 속에서 시작해서요. 오늘날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여정 자체가 한국 경제 발전사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죠. 네, 특히 국민 영양 개선이라는 창업 초기 목표는 이게 단순한 구호 이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1956년 미원의 탄생. 근데 사실 그 씨앗은 훨씬 이전부터 뿌려지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뭐랄까, 그의 삶 자체가 도전과 혁신의 연속이었죠. 네, 1910년 경주 출신이신데요.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실용적인 지혜를 몸소 체득하셨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있었군요. 네, 이후에 일본 유학 중에 근대 산업과 경영을 접하게 되는데 특히 그 아지노모토 아시죠? 네네.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MSG 조미료였는데 이걸 보면서 식품 산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신 거죠. 그 관심이 이제 실제 사업 구상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한국 전쟁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피난 생활 중에 직접 목격한 그 국민들의 영양 부족 문제, 이게 임 회장님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거예요. 아하. MSG가 단순히 맛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영양을 채워줄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었네요. 네, 그래서 1956년 46, 적지 않은 나이에 미원화학공업사를 설립하고 맛의 근원이라는 뜻의 미원을 세상에 내놓으신 거죠. 한국인의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좀 향상시켜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겠네요. 바로 그거죠.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았을 텐데요. 지금이야 MSG가 익숙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생소한 물건이었을 텐데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꿨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임 회장의 그 혁신성이 돋보입니다.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뭐랄까 문화를 만들어갔다고 할까요? 문화를요? 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시식회를 열고 또 주부들을 대상으로 요리 강습까지 진행했어요. 직접 체험하게 하는 방식이었군요. 네, 맛을 직접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방식이었죠. 제품의 품질이 곧 회사의 신용이다. 이 철학도 이때 확립된 거군요. 맞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그 장기적인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품질 관리에 절대 타협하지 않았고요. 또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생산 방식 개발에도 매진했습니다. 정말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혁신을 놓치지 않았네요. 그리고 1960년대 후반 이제 한국 경제가 막 도약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고도성장기. 그때 임 회장도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1967년에 전분당 사업에 진출하는데 이게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전분당 사업이요? 조미료에서 갑자기. 네, 조미료를 넘어서 식품 산업의 기초 소재까지 아우르겠다는 상당히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와,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투자였겠네요. 그렇죠. 근데 1970년대 석유 파동 같은 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가신 거네요. 네, 설비를 확장하고 기술 개발에 힘썼고 특히 된장, 고추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 있잖아요. 네네. 이걸 현대적으로 산업화하는 걸 추진하면서 또 한 번의 혁신을 이뤄냈죠. 전통식품의 산업화라.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서 이제 동남아를 시작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요. 해외 진출까지 정말 빠르네요. 주변에서 좀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다고 해요. 굳이? 뭐 이런? 네. 하지만 특유의 그 뚝심으로 글로벌 전략을 밀어붙였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원칙이 바로 정도 경영. 정도 경영? 바른 길을 가야 성공한다? 네, 그런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1980년대에 나타나는군요. 미원이 명실상부 한국 식품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그렇죠. 대상그룹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종합식품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했고요.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연구개발에 대한 강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연구 없이 발전 없다는 확신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R&D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아셨던 거네요. 네, 동시에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신념으로 인재 양성에도 힘써서 직원 교육이나 해외 연수도 적극 지원했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선견지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군요.
80년대 후반 바이오, 제약, 물류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네,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안정적인 성장 기반요. 그의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면 역시 한국인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 점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미원 공급으로 전쟁 후에 부족했던 영양 섭취를 도왔고 나아가 한국 식품산업 전체의 현대화와 글로벌화를 이끌었죠. 아까 말씀하신 전통식품의 사료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공헌이고요. 그럼요. 그리고 경영인으로서는 그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도 경영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의 원칙은 이제 대상그룹의 핵심 문화로 뿌리내렸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에도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네, 교육, 문화, 복지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인 뭐랄까 선구자적인 면모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영 철학의 바탕에는 역시 그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현장을 직접 챙기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근면 성실함의 표본이었고 직원을 그냥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동반자로 여기면서 좀 가족 같은 기업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요. 따뜻한 리더십이었네요. 개인적으로는 또 부유해진 뒤에도 검소함을 잃지 않으셨고 평생 배우는 자세로 세계 동향을 살피는 등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가치관이 안정적인 기업 승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임대용 회장이 남긴 것은 단순히 대상그룹이라는 기업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도전 정신, 혁신적인 사고, 그리고 정도 경영과 품질 제일주의라는 그 철학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의 삶은 기업이 이윤 추구를 넘어서서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뭐랄까 당연하게 누리는 이 풍요로운 식탁 이면에 그의 땀과 열정이 숨쉬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네, 오늘은 한국 식품산업의 거목 임대홍 회장의 삶과 정신을 함께 되짚어봤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국민 영양 개선이라는 그의 그 참마음과 평생 지켜온 정도 경영 원칙이 지금 이 시대의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